화려한 샹들리에가 금빛 물결을 이루는 거대한 연회장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로 가득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성공과 번영을 기원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나지막이 속삭였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만이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김지연은 낡은 유니폼을 입고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창백했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지연은 이 거대한 저택의 야간 가정부였다. 낮에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지만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지친 하루의 끝이었지만 이 거대한 저택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동안 그녀의 예민한 직감은 늘 무언가를 감지하곤 했다. 연회장 한쪽 구석 고풍스러운 체스판이 놓인 테이블 주변에는 한 무리의 젊은 공자들과 아가씨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값비싼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저택의 주인인 재벌 회장의 외아들 박도현이 앉아 있었다. 도현은 잘생긴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그의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늘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즐겼다. 지금 그는 체스판 앞에서 상대방을 조롱하며 놀리고 있었다. 도연은 체스판을 바라보며 비웃는 듯 말했다. 하하, 이 정도 실력으로 감히 내게 도전하다니.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내 상대는 고사하고 내 발톱대만큼도 못 되는군. 그의 목소리는 거만했고 주변 친구들은 그의 말에 맞장구치며 웃었다. 재미없다. 도연아, 다음 판은 좀 더 흥미로운 상대랑 해봐. 아니면 저기 지나가는 저 하찮은 가정부라도 불러볼까 하하하. 한 친구가 지연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그의 말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지연을 그저 자신들의 유희를 위한 도구로 여겼다. 지연은 그들의 비웃음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모욕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테이블을 닫고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저기요, 아가씨 이리 와보세요. 우리랑 체스 한 판 두시죠. 혹시 알아요? 당신이 우리를 이길지도. 도연의 친구가 지연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그들의 놀림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자존심은 그들의 비웃음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지연은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체스판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은 도연과 그의 친구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도연은 지연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는 듯 말했다. 오, 제법이군요. 이 하찮은 가정부가 감히 내게 도전하다니. 좋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이긴다면 오늘 하루 일당을 10배로 쳐주지 하하하. 그의 목소리에는 지연을 조롱하는 듯한 비열함이 담겨 있었다. 친구들도 도연의 말에 맞장구치며 웃었다. 지연은 그들의 조롱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체스판 앞에 앉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체스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체스의 규칙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녀는 체스 천재로 불렸지만 가족의 불행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체스판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자, 그럼 첫 수는 누가 둘까? 도연이 거만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연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백색 폰을 들어 한 칸 앞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첫 수는 매우 평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담아 첫 수를 두었다. 도연은 지연의 평범한 첫 수에 코웃음을 쳤다. 하하, 겨우 그 정도 실력으로 감히 나게 도전하다니.
실망이군 내 실력을 보여주지. 도연은 자신의 퀸을 들어 지연의 폰을 위협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연의 다음 수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연의 퀸 위협을 무시하고 자신의 나이트를 들어 도연의 룩을 위협했다. 그녀의 두 번째 수는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고 그 속에는 놀라운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 도연은 지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였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지연의 놀라운 수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지연을 그저 하찮은 가정부로 여겼지만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김지연의 두 번째 수는 연 회장을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이게 했다. 박도현과 그의 친구들은 지연의 놀라운 실력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연을 그저 하찮은 가정부로 여겼지만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도연의 얼굴은 당황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조롱했던 여인에게 감히 실력으로 밀리다니. 이럴 리가 없어. 네가 감히 이런 수를 두다니 너. 너는 누구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강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도전 의식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도연의 질문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퀸을 움직여 도연의 킹을 위협했다. 그녀의 세 번째 수는 더욱 과감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도연과 그의 친구들은 지연의 놀라운 실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그들은 지연이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수준의 실력을 가진 체스 고수라는 것을 직감했다. 세상에, 저 여자는 정말 대단하다. 저런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니. 도연이가 밀리고 있어 저 가정부가 이길지도 몰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도연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조롱했던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연은 지연에게 계속해서 도전했다. 한 판 또 한 판. 하지만 모든 판에서 지연은 도연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겼다. 그녀의 수는 늘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전략은 완벽했다. 도연은 결국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체스판을 엎어버렸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감히 너 같은 하찮은 가정부에게 질 리가 없어, 너.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도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연은 도연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 씨 실력은 지위나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를 얕잡아 봤지만 저는 당신에게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경고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지연의 말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혼란이 일었다. 그는 지수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지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비서실장은 회장님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평범한 가정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지시는 늘 그랬듯 절대적이었다. 도연은 지연의 과거 행적 재정 상태, 그리고 그녀가 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자 했다. 도연은 며칠 동안 자신이 직접 지연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삶을 관찰했다. 그는 지연이 낮에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는 학생이고 밤에는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꿈을 향한 열정과 함께 어떤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지연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지연이 자신이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지연은 도연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에 대한 알 수 없는 궁금증을 품었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연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도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도연은 지연의 집으로 찾아갔다. 지연의 집은 낡고 허름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는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고 낡은 집들은 서로 기대어 있었다. 도연의 최고급 승용차가 골목길에 들어서자 주변 주민들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지연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의 집 문을 두드리자 지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낡은 옷차림에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은 여전했다. 지연은 도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해치려 하거나 혹은 모욕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여 문을 닫으려 했다. 김지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연은 다급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간절했다. 지연은 도연의 말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결국 문을 열고 도연을 집 안으로 들였다. 낡고 좁은 집 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도연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낡은 가구들과 함께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에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지연과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어린 동생이 함께 웃고 있었다. 김지연은 최우혁 회장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그렇게까지 사과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연은 우혁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동철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우혁은 지연의 집에서 그녀의 가족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지연의 부모님과 어린 동생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지연에게 왜 그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지연이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어떤 깊은 사연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우혁은 지연에게 강동철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강동철이 드림홀딩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심지어 우혁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동철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연에게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지연의 뛰어난 직감과 통찰력이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연은 우혁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우혁의 눈빛에서 강동철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히 우혁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결국 우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혁은 지연의 조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조건이라 말해보십시오. 지연은 우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정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직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에 휩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혁은 지연의 조건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연의 강한 자존심과 정의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김지연 씨.
당신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드림홀딩스의 숨겨진 영웅이 될 것입니다. 우혁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지연은 우혁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드림홀딩스의 특별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다. 그녀의 직책은 수석 분석가. 겉으로는 평범한 직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우혁의 모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녀는 최첨단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동생은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지연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우혁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연은 자신의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강동철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동철이 드림홀딩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심지어 우혁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모든 것이 강동철의 탐욕 때문이었다. 그는 우혁을 제거하고 드림홀딩스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강동철은 지연과 우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언론에 우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드림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하여 우혁을 몰아내려 했다. 또한 그는 우혁의 과거를 들춰내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의 목표는 우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드림홀딩스의 회장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강동철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우혁과 지연은 지연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동철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지연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동철의 개인 컴퓨터와 드림홀딩스의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우혁은 이 틈을 이용하여 강동철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그들은 또한 강동철과 그의 비서실장 윤상호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우혁의 가족 사고를 조작한 음모, 그리고 우혁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강동철은 지연과 우혁의 끈질긴 추적과 지연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연과 동생, 그리고 우혁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지연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우혁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연은 강동철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우혁과 함께 강동철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윤지수는 최우혁 회장의 곁에서 강동철의 추악한 음모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과 직감은 강동철이 드림홀딩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심지어 우혁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우혁은 지수의 뛰어난 능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지수가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조력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동철은 우혁과 지수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언론의 우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드림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하여 우혁을 몰아내려 했다. 또한 그는 우혁의 과거를 들춰내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의 목표는 우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드림홀딩스의 회장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강동철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우혁과 지수는 지수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동철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지수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동철의 개인 컴퓨터와 드림홀딩스의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우혁은 이 틈을 이용하여 강동철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그들은 또한 강동철과 그의 비서실장 윤상호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우혁의 가족 사고를 조작한 음모, 그리고 우혁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강동철은 지수와 우혁의 끈질긴 추적과 지수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수와 동생, 그리고 우혁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우혁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수는 강동철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우혁과 함께 강동철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그날 밤 우혁과 지수는 강동철의 숨겨진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중무장한 사병들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다. 우혁과 지수는 지수의 능력을 이용하여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창고 안으로 침투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낡았으며 역겨운 화학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에는 강동철의 비밀 연구실과 철창에 갇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병든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의 실험체들이었다. 지수는 그들의 참혹한 모습에 분노했다. 강동철, 이 악마 같은 자식, 당장 이 모든 것을 멈춰. 지수가 소리쳤다. 강동철은 연구실 안에서 지수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지수와 우혁이 이곳까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지수에게 총을 겨눴다. 하하, 윤지수 내년이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지수는 강동철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녀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우혁도 지수의 옆에서 사병들을 막아섰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행동은 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수는 우혁의 옆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동철의 연구실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연구실 안의 모든 컴퓨터와 기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강동철은 지수의 능력에 당황했다.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지수를 향해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다. 내 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망가졌어. 너부터 죽어라. 수지는 강동철의 손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그의 힘은 강했다. 그때 이준호가 자신의 몸을 던져 수진을 보호했다. 그는 강동철의 손을 잡고 그를 밀쳐냈다. 강동철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강동철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김민준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구실로 들이닥쳤다. 김민준 아저씨는 수지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강동철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강동철과 그의 사병들을 모두 체포했다. 강동철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수진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윤지수는 최우혁 회장과 함께 강동철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녀의 직감은 강동철이 드림홀딩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심지어 우혁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이 강동철의 탐욕 때문이었다. 그는 우혁을 제거하고 드림홀딩스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김민준 아저씨는 수진의 동생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수진의 가족을 보호하며 이 모든 음모의 실체를 밝히는 데 힘썼다. 강동철은 지수와 우혁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강동철은 지수와 우혁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드림홀딩스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우혁과 지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강동철 내놈은 드림홀딩스의 해커 주제에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내놈의 능력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우형 내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강동철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윤상호에게 우혁과 지수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윤상호는 강동철의 지시를 받고 드림홀딩스의 핵심 서버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다. 악성 코드는 드림홀딩스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파괴할 예정이었다. 동시에 윤상호는 언론의 우혁과 지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블랙 드래곤이라는 악명 높은 해커 조직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지수는 윤상호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드림홀딩스의 보안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감지했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악성 코드가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했다. 지수는 우혁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회장님 윤상호 비서실장이 드림홀딩스의 시스템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회사는 파멸할 거예요. 그리고 저와 회장님을 블랙 드래곤의 잔당으로 몰아가려 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혁은 지수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강동철과 윤상호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지수 씨,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림홀딩스를 지키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입니다. 우혁의 눈빛은 지수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우혁과 지수는 드림홀딩스의 핵심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지수는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방어벽을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윤상호에게 포착되었다. 윤상호는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윤상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우혁과 지수에게 총을 겨눴다. 우혁은 지수를 보호하며 윤상호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 강동철에게 배신당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지수는 우혁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윤지수의 동생이자 과거 블랙 드래곤의 일원이었던 천재 해커 윤민준이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그는 지수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민준은 과거 강동철의 협박에 못 이겨 블랙 드래곤에 합류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 돌아왔다. 누나 내가 도울게. 민준은 윤상호의 사병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지수가 악성 코드를 제거할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민준은 사병들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는 뛰어난 격투 실력과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사병들을 제압했다. 그는 윤상호의 컴퓨터에 침투하여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윤상호는 민준의 저항에 분노하며 그에게 총을 겨눴다. 이놈 감히 날 막아 죽어라.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알은 민준의 어깨를 관통했다. 민준아 지수는 절규했다. 민준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의 손에는 지수가 작성한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누나, 진실을 꼭 밝혀야 해요. 민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민준의 희생은 지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불타는 복수심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민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윤상호와 강동철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우혁은 지수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함께 복수를 맹세했다. 지수는 민준의 죽음에 분노하며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한 곳에 집중했다. 그녀는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동시에 윤상호의 모든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해킹하여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윤상호와 강동철의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상호는 지수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그의 컴퓨터 화면이 알 수 없는 코드들로 뒤덮였고 그의 통신 장비는 먹통이 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윤상호는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지수는 민준의 희생 앞에서 흐느꼈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시신 옆에서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경찰 특수부대는 윤상호 비서실장을 포함한 모든 사병들을 체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최우혁 회장은 지수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안도했다. 최우혁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윤상호의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최우혁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윤상호 비서실장의 추악한 범죄와 드림홀딩스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즉 드림홀딩스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강동철과의 불법 거래 기록,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언론은 최우혁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윤상호 비서실장의 잔혹함과 강동철 회장의 비열함에 분노했고 최우혁 회장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강동철 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최우혁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골드스타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강동철 회장과 윤상호 비서실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최우혁 회장과 지수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최우혁 윤지수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강동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최우혁 회장과 지수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골드스타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강동철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우혁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지수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수는 민준의 죽음이 드림홀딩스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수의 능력과 용기가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녀를 코드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지수의 능력이 어떻게 드림홀딩스를 위험에서 구하고
강동철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수는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최우혁 회장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강동철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최우혁 회장과 지수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최우혁 회장과 지수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우혁 회장은 강동철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지수는 최우혁 회장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우혁 회장과 윤지수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윤상호 비서실장과 강동철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강동철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수의 용기와 우혁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강동철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지수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수와 우혁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동철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지수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우혁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드림홀딩스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우혁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우혁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윤상호 비서실장이 어떻게 강동철 회장의 하수인으로 드림홀딩스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강동철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강동철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수와 우혁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수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수는 강동철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강동철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동철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강동철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골드스타 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윤상호 비서실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최우혁 회장은 병원에서 회복 후 드림홀딩스의 모든 손실을 복구하고 재건에 힘썼다. 그는 강동철과 윤상호의 비리로 인해 무너졌던 회사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지수는 병원에서 회복 후 최우혁 회장의 옆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드림홀딩스의 보안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회사는 더욱 굳건해졌다. 지수는 민준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의 죽음이 드림홀딩스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수의 능력과 용기가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녀를 코드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지수의 능력이 어떻게 드림홀딩스를 위험에서 구하고 강동철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수는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최우혁 회장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강동철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우혁 회장과 지수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우혁 회장과 지수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혁 회장은 강동철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지수는 우혁 회장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우혁 회장과 윤지수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윤상호 비서실장과 강동철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강동철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수의 용기와 우혁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강동철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지수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수와 우혁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동철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지수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우혁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드림홀딩스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우혁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우혁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윤상호 비서실장이 어떻게 강동철 회장의 하수인으로 드림홀딩스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강동철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강동철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수와 우혁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수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수는 강동철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강동철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동철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강동철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골드스타 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윤상호 비서실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지수는 병원에서 회복 후 드림홀딩스의 새로운 이사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드림홀딩스의 보안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회사는 더욱 굳건해졌다. 지수는 민준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의 죽음이 드림홀딩스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최우혁 회장은 지수와 함께 드림홀딩스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강동철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우혁 회장은 지수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가정부와 회장이라는 틀에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다. 이강우 아저씨는 드림홀딩스의 법률 고문으로 합류하여 지수를 도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다. 민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희생은 진실을 밝히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지수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여인으로 기억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 모든 것은 저택 서재에서 우연히 엿들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한 가정부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고 한 남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우혁의 삶은 이제 고독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 그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우혁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강동철과 윤상호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윤상호와 그의 사병들을 모두 체포했다. 윤상호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지수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우혁은 지수를 꽉 안아주었다. 지수는 민준의 희생에 흐느꼈지만 우혁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